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집니다. 상식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만보를 걷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원을 돌고 주변에서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소리 듣는 분들 중에 배가 오히려 더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운동 안 하는 옆집 어르신은 배가 그대로인데 매일 걷는 당신만 배가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건가? 운동해도 소용없는 몸이 된 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도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더 걸어라가 아닙니다. 덜 먹어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습관이 왜 배를 더 나오게 만들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오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걷기를 권합니다. 맞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에 좋고 혈관에 좋고 기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복부만큼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혈당은 잡히고 혈압도 좋아졌는데 유독 허리둘레만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 챕터로 나뉩니다. 근육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식사의 문제, 그리고 걷기 자체의 한계. 이 4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왜 나만 이럴까라는 의문이 그래서 그랬구나로 바뀔 겁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먹어서요. 운동을 안 해서요. 의지가 약해서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의 몸과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같은 거리를 걸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왜냐고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근육입니다. 4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매년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1년에 1% 정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10%가 사라집니다. 20년이 지나면 20%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 손실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입니다. 숨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이 기초대사량의 상당 부분을 근육이 담당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어디에 저장될까요? 바로 복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까지 겹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지방이 허리와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면서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은 늘어납니다. 나는 먹는 게 줄었는데 왜 배가 나오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보다 덜 먹어도 찌는 게 아닙니다. 예전보다 덜 태우는 몸이 된 겁니다. 엔진이 작아진 자동차에 예전과 같은 연료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흘러넘친 연료는 어딘가에 쌓입니다. 배에 쌓입니다. 그렇다면 걷기는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약 300에서 400칼로리를 태웁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걷기는 근육을 크게 늘리지 못합니다. 걷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새로운 근육 자극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름은 조금 태웁니다. 하지만 엔진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엔진을 키우려면 다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 들어서 근력 운동이라고요? 무릎이 아픈데요? 걱정 마십시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것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5회.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에 강한 자극이 갑니다. 벽에 손 짚고 팔굽혀펴기 10회. 이것만으로도 상체 근육이 반응합니다. 제자리에서 무릎 들어 올리기 1분. 이것만으로도 코어와 하체가 깨어납니다. 이 3가지를 하루 10분. 주 3회만 해도 기초대사량이 유지됩니다.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하루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몸무게 60kg이면 하루 72g 이상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이것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 손실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배가 나옵니다. 걷기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근력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단백질도 먹는데 여전히 배가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걱정하십니까?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관계 걱정,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머릿속이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으신 분들, 그 걱정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트레스가 배를 만든다고요?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호르몬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몸이 긴장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원래는 생존을 위한 호르몬입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빠르게 동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은 맹수를 만나지 않아도 코르티솔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이 없어도,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뉴스를 보다가 불안해질 때도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특별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방을 복부에 저장하라. 왜 하필 복부냐고요? 진화론적으로 설명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쓰려면 장기 가까운 곳에 지방을 저장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은 복부에 쌓입니다. 수만 년 전에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해치는 저장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코르티솔은 수면 부족과 직접 연결됩니다. 잠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호르몬이 작동합니다.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그렐린이 증가하면 식욕이 폭발합니다. 특히 단 음식, 짠 음식,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야식이 당기고 아침부터 뭔가 자꾸 먹고 싶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입이 심심한 그 느낌, 그게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호르몬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원래 소식하는데 왜 찌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 잠을 몇 시간이나 자고 계십니까? 밤에 한두 번씩 깨십니까? 새벽 4시에 눈이 떠지십니까?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십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수면 장애입니다. 그리고 그 수면 장애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면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의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뇌가 낮으라고 착각합니다. 잠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6시간입니다. 저녁 7시에 마신 커피는 새벽 1시까지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반 컵, 체온을 살짝 높였다가 낮아지는 과정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수면이 바뀌면 코르티솔이 내려갑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가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배를 빼고 싶다면 운동보다 먼저 잠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관리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건강하게 먹어요. 채소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매일 먹어요. 밥도 조금씩 먹고 있어요. 그 건강한 식단이 지금 배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조금 먹어요.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근데 왜 찌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배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오늘 하루 드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쌀밥에 국 한 그릇, 점심에 비빔밥 또는 백반, 저녁에 밥 조금에 반찬 몇 가지, 저녁 식사 후 과일 한두 조각, 틈틈이 감주나 식혜 한 잔, 건강식입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양과 타이밍입니다. 한국인의 전통 식단은 탄수화물 중심입니다. 쌀밥, 국면, 떡, 감자, 고구마, 과일, 이 중 많은 것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들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스위치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저녁 탄수화물입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활동량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에너지로 쓸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이후는 다릅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 앞에 앉으시거나 소파에 기대어 쉬십니다. 그리고 주무십니다. 활동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탄수화물, 이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합니다.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 저장 장소가 복부입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은 건강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일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일반 포도당과 다르게 대사됩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처리됩니다. 그리고 과량의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밤에 드시는 사과 한 조각, 귤 2개, 바나나 반 개, 그게 배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도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과일은 드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과일은 오전에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은 가급적 줄이십시오. 이것만 바꿔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뭘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저녁 탄수화물의 양을 평소의 70%로 줄이십시오. 밥 한 공기 드셨다면 반 공기로, 국수 한 그릇 드셨다면 절반으로,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30%만 줄여도 혈당 변동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 비율을 높이십시오. 두부 반모, 달걀 한두 개, 생선 한 토막.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인슐린 분비를 줄입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집니다.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식사 후 10분만 걸으십시오. 소화 겸 혈당 안정화를 위한 10분. 이것만으로도 인슐린 분비가 줄고 지방 저장 신호가 약해집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그렇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조금 줄이고 조금 바꾸고 조금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게 50대 이후에 맞는 방식입니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오히려 근육을 먼저 잃게 만들고 요요를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다 하고도 배가 안 들어간다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그 걷기. 그것이 왜 복부에는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만보를 걷는데 왜 배는 더 나올까? 이제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걷기를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복부 지방만큼은 다릅니다.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근육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호르몬 환경을 바꾸는 것. 걷기는 이 두 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지방은 일반 피하지방과 다릅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에 쌓이는 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에 쌓이는 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치매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근육 자극입니다.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다릅니다. 스쿼트를 10개만 해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올라갑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내장 지방을 공격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동작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비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 스쿼트. 의자 앞에 서십시오.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앉을 때 3초, 일어날 때 3초. 이 동작 15회가 3세트. 허벅지, 엉덩이, 코어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무릎이 아픈 분은 완전히 앉지 않아도 됩니다. 반만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플랭크. 바닥에 두 팔을 짚고 엎드리십시오. 팔꿈치를 어깨 아래에 놓고 몸통을 일직선으로 유지하십시오. 처음에는 10초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10초씩 3번, 일주일 후에는 20초가 됩니다. 한 달 후에는 1분이 됩니다. 이 동작은 복부 근육 전체를 강화합니다. 내장 지방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입니다. 세 번째, 제자리 무릎 들기.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번갈아 가며 들어 올리십시오. 1분 동안 천천히. 이 동작은 유산소와 근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심박수를 올리면서 코어와 하체를 함께 씁니다. 이 3가지를 걷기 전후에 딱 10분만 더 하십시오. 걷기가 나빠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걷기에 더하는 겁니다. 운동 순서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먼저, 걷기 나중. 근력 운동으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지방 연소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근력 운동이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걷기가 그 불을 키웁니다. 이 조합이 50대 이후 복부 지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운동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3일 열심히 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5분씩이 훨씬 낫습니다. 근육은 자극이 반복될 때 유지됩니다. 호르몬은 꾸준한 생활 습관 안에서 안정됩니다. 완벽한 운동을 찾지 마십시오.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만보를 걸어도 배가 나오는 이유 4가지였습니다. 첫째, 근육이 줄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코르티솔을 높였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단이라도 탄수화물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넷째, 걷기만으로는 내장 지방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 3회,
10분 근력 운동, 하루 7시간 수면 목표, 저녁 탄수화물 30% 줄이기, 걷기에 근력 운동 10분 더하기. 이 네 가지가 함께 갈 때 배는 바뀝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틀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열심히는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확히 할 차례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